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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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날이 좀 굳은데,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첫 답사, 우리 당진을 잡아봤어요. 내포의 여러 지역 중에 이제 하나죠. 당진도 내포가 갖고 있는 성격, 이걸 잘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당진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납니다. 당나라와 교류했다. 그래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당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두 개의 군현이었어요. 당진현과 면천군, 두 개가 합쳐져서 됐거든요. 근데 이제 면천이라고 하는 이름도, 면이란 말이 뭐 빠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관련이 깊은 두 지역이 합쳐져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된 걸 볼 때, 육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내포, 이게, 당진을 나타내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거, 다른 지역과 어떤 교류, 외국과의 교류, 또 수도권과의 교류,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답사를 다니면서 그런 지역의 성격을 과거, 현재로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집착을 하는 편인데, 당진은 이제 그런, 포구, 주변과 연결, 이런 측면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를 좀 연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대략 훑어보면, 우선 이제, 당진이라는 이름 붙은 거 보면 당나라 때 교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은 통일신라 시기, 그때부터 그런 이름이 붙었다. 경도강 때다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당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과거에 대중국 교류, 교역, 이런 거에 이제 중요한 위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후삼국 시대가 되면, 여기가 이제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후에 이제 고려가 되는, 여기에 중요한 각축장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복지겸이라는 인물이 있죠? 네네네. 복지겸. 이제, 왕건의 뭐 중요한 그 오른팔이었죠. 이 복지겸이라는 사람의 본관이 어디냐면 면천입니다. 이제 면천 복시예요. 바로 이제 여기 옆이죠. 그때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사람이었던 거죠, 복지겸이. 그 나중에 이제 면천 복시라고 하는 성을 왕건이 내립니다. 그때만 해도 성이 뭐, 통일신라의 왕가나 육두품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성이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을 받아서 면천복시라 그러는 이제 복시가 생기는데, 그때 후백제 견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금 있다가 볼, 요 합덕제, 요 성당 뒤쪽에 있거든요. 그 합덕제 그 일대를, 농지로 개간을 했대요. 그 개간한 그 주인공이 바로 견훤이라고 전하고 있고, 견훤이 이제 말하자면 둔전이라고 하죠. 둔전. 둔전이 뭐냐면 병사들을 먹이려고 이제 만드는 그런 농토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전을 견훤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병사들을 좀 기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아산마을 넘어서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견훤과,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견훤 세력을 막고 세력을 남쪽으로 넓혀야 되는 왕건과, 그것이 이제 고려 그 건국, 직전에는 여기서 각축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또 정도 치네요. 때 맞춰서 좋습니다, 아주. 신기하다. 어, 어, 빨리 오라고. 길게 친다. 빨리 오세요. 여기는 미사하고 아주 여대가 아니라 오늘 10시에 하니까. 왜 올해는 안 시키지 않나? 이거 오래 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당히도 굉장히 스피커 소리 같은데? 스피커 소리예요? 저쪽에 종 같은 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가 한성이 되고, 그 한성에서 이제 거리가 뭐 개경하고도 그리 멀진 않지만, 한성에서 거리가 이제 비교적 가깝고도 먼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성이나 경기에 살던 사대부들이 이 지역을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 이거로 삼는 전형적인 내포적 성격을 그때부터 이제 띠게 돼요. 그래서 그 공신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신전. 네. 요왕 공신들한테 내리는 그 땅은, 요것은, 세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왕의 땅이 이제 원칙이었는데, 물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그런 제도, 그런 게 이제 많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근데 공신전은 공식적으로 세습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을 잡고 있던 이제 어떤 세도 가문들한테 공신전을 내린 이런 예들이 이제 나와요. 대부분 공신전은 아무래도 경기 그 한성 주변에 거기에 이제 대부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공신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이제 압력도 생기고 이제 밖으로도 확산되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유명한 공신전을 이제 받은 공신이 세 가문이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가문을 이제 둘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그런 성격, 한성부와 연결하면서 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세력 기반, 이런 성격을 갖는 지역이 되고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뱃길로 잘 통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성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일제강점 되기 전 천주교 얘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되죠. 오늘 여기 성당에 왔으니까. 천주교가 이 지역에서 이제 초기에 굉장히 널리 퍼지고,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의 어떤 그 텃밭, 못자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내포성,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천주교의 중요한 못자리로 만드는 인물이 이존창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이존창, 우리 전에 이제 천주교 답사할 때 여사울이라고 여기서 한 7km 뭐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삽교청 건너. 거기가 이제 그분의 고향이시고, 그분과 관련된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초기 천주교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제 김대건 신부도 이존창 이제 외가 쪽으로 김대건 신부의 할머니가 이존창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 이 일대,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양업은 홍주 분인데 두 번째 신부시잖아요. 사실 두 분 다 서품을 같이 받으셨는데 두 분과는 그 지인 외가로 육촌 맞나요? 지인 외 육촌인가 팔촌인가 하여튼 둘 간에도 그 외가 쪽으로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초기 천주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내포고요. 합덕 성당도 그런 이제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기에 이제 이존창 노블 순교를 했고 김대건과도 순교를 했고요. 우리 이제 전에 답사했던 신리 성지에서 수많은 이제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천주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천주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워진 성당,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워진 성당. 그 전까지는 이제 숨어 있는 성당이었죠. 합법적으로 세워진 성당이 바로 이제 양촌 본당이라는 성당이고, 이게 1890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본당 건물이 본당이 두 개가 생겼어요. 양천 본당하고 간양골이라 그래서 예산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1894년에 우리 갑오년이죠. 이제 갑오 농민 전쟁, 동학이잖아요. 동학과 서학이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덜 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간양골 본당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양천 본당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당이 공세리로
이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 이제 합법화된 상태에서 여기로 이제 와요. 그래서 합덕성당이 그때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신부 퀴를리에라는 분이 그 실리는 아무래도 이제 전에 가봤지만 이게 저습지잖아요. 습지, 물난리도 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는 어려운 새로운 동네입니다. 실리가 이제 새마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합덕은 꽤 유서 깊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올라가 보면 알지만 예당평야가 쫙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평야가 있고, 얘는 이제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뭐 물난리 난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합법화 시대의 성당은 과거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저습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합법화 시대 성당은 이런 또 좋은 자리로 오는 것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로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1899년에.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모양으로 뭐 로마네스크, 고딕 뭐 양식 있잖아요. 로마네스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또 뭐 고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건축상으로 보면. 뭐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네, 네. 그렇게 이제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이 당지는 말하자면 식민지 교역 요거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인천항이 이제 일본하고 교역하는 큰 항구였잖아요. 인천항, 군산항 이 두 개인데 여기 인천항에 가깝죠. 인천항으로 이제 일본의 공산품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물건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이 됐어요. 근데 분산이 될 때 당시만 해도 육상교통보다는 수로교통이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에 싣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내포 지역에 물건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놈들이, 방송이라 그렇지만 놈들이 그 쌀 뭐 산미증식 쌀 막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을 갖다가 지역에 이제 풀고 지역의 농산물을 또 싹 걷어서 가지고 가고 이런 이제 역할을 했고, 그게 또 포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당진 지명에 보면 뒤에 창 붙어 있는 지명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래를 공부해 보니까 뭐 남쪽에 있는 창고, 그렇죠. 북쪽에 있는 창고 그런 거였다고. 아, 훌륭한 학생이에요. 공부를 많이 살았으니까 여기서. 조선시대부터 그런 이제 곡식을 새우로 거두면 창고에 놔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세리도 공세창이었잖아요. 공세리 성당 이전에 거기가 이제 가장 큰, 근데 이제 그런 냇물의 끝부분 바다하고 연결되는 거기에는 창이 굉장히 많아요. 대동여지도에 보면 창을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대동여지도 보여드릴게요. 창 이름을 가진 데가 많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랬고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도 그 내포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증거가 뭐냐면 인천에 당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도 친척이 당진 사람 중에 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인천에.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계속 교류를 했는데, 이게 그럼 언제 인천과의 교류가 막히느냐 하면 퀴즈, 다 알 수 있는 퀴즈예요. 인천과 교류 정기 여객선이 사실 최근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다닐 수 없게 된 것은 물을 막아서 그렇죠. 뭘까요? 삽교천 방조제 때문이에요. 방조제를 1978년에 막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막기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오는 정기 여객선이 여기 삽교천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 제가 보내드린 파일 끝에 보면 그때 배가 이렇게 기항하던 곳을 지도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항구는 저 한진이라는 한진입니다. 대진,
한진이라고 하는 거기고요. 이제 배가 고기하고 인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러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78년 삽교천을 막으면서 이제 끝이 나고요. 포구라고 하는 당진의 성격,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은 1978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구의 기능은 이제 잃었지만 여전히 당진은 과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도권에 이제 인접했잖아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인구가 늘었던 곳은 단 4곳뿐이 없어요. 어디게요? 천안, 아산, 당연히 당진, 그 다음에 서산. 네. 전부 경기하고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이제 당연히 공업 이런 데서 유리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역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진도 이제 조금 줄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천안도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2019년까지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그 성격, 나루는 아니지만 그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중국, 우리 이제 당진 평택항 요것을 이제 교두보로 해서 대중국 무역 공업기지 이런 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진의 성격은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도권과의 인접성, 또 중국과의 어떤 연결이 유리한 점, 이런 것들로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맥락으로 답사를 진행해 볼까 하고요. 첫 번째 답사지 합덕 성당도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